여러분, 서청원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리에 강한 서청원, 위기에 강한 당대표 서청원 후보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뒤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서청원 후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청원과 함께하는 소통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역 제5 7선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우리 정치계의 큰 나무입니다. 서청원 후보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님들을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부평을의 김영강 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계양갑의 조갑진 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다음 이번 6.4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당선자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의리에 하면 서청원, 위기에 강한 당대표 후보 서청원입니다. 여러분, 서청원 후보를 무대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정석 위원장과 김영남 위원장, 조갑진 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이재명 의원님 와 계신데 이재명 의원 좀 일로 오시죠. 여러분,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유정복 후보를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시의원 의원님들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 다 아시다시피 제가 당대표를 좀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좀 뵈려고 왔습니다. 저는 27에 여기 우리 엄강석 SBS 옛날 기자들 계시지만 27에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또 우리 김영강 의원도 조선일보 내 새까만 후배인데 38이라는 나이에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칫솔이 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국회에 이제는 칫솔은 저 혼자입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대표 나오는 데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야를 통틀은 맏형으로서 그저 우리 다리 역할이나 하고 여야의 정치가 잘 못되는 게 훈수나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이지, 또 후배들이 가뜩이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욕심이, 무슨 당대표가 대단한 자리라고 10년 전에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왜 또 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도 그렇고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부터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4개월 제일 지금 위기랍니다. 아시다시피 1년 지난 세월호 참사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까지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이제 인사파동까지 나가지고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의 정치적 선배와 후배들이 서 대표 그 경륜과 경험을 이 위기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당신은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가지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다 오는 그런 고충을 겪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는데 당신이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고 의무지, 뒷편에 빠져있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까 당신이 출마를 해서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너의 의무다.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많은 권유가 있어 본회 그때 출마했다는 여러분에게 출마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내가 더운데 고모님도 이 옷 벗으시죠? 저도 좀 벗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래 충청도 천안이 고향입니다. 일찍 이사 와서 제가 정치에 입문한 정치적 고향은 서울 동작구입니다. 동작구가 노량진 수산시장이 이제 삼도동 일부 해방동 여기가 제 지역구거든요. 여기서 제가 5선 됐었습니다. 5선. 굉장히 거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갈밭이에요. 제가 5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의 충청도 분들이 한 25년, 20년 살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친박 연대를 만들어서 전국구로 18대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쉬다가 지난 10월 재보궐선거에 저의 외갓집인 화성에서 저의 당에서 공천을 주어서 물론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신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한 8개월 되는데 국회의원 된 지가 8개월 되는데 뭐가 큰일 났느냐. 여야의 대화의 정치가 실종이 되고 대결의 정치만 남아가지고 국회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부동산법 중에서 양도소득세 폐지, 취득세 인하, 반값 인하 문제가 국회에서 몇 개월째 잠자고 금년 1월 1일 날 통과되는데 그게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국민들이 피해나가는 거거든요. 뿐만은 아닙니다. 여당도 소통하고 그리고 통합, 조정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온 국민이 새누리당 너희 여당이 그렇게 무기력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시 들어와서 좀 장기에 훈수 두는 것처럼 바둑에 훈수 두는 것처럼 서청원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편하게 좀 지낼까 그랬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제가 3주 전에 세월호 사건 피해자 가족들하고 안산에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제가 세월호 참여법을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데 그 법을 갖고 들고 가서 이 부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20여 명의 세월호 피해 가족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도 그 법 자체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합니다. 피해 보상 문제, 기념일, 이 세월호 문제, 정신치료센터 건립하는 문제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더니 저희가 유가족들이 좀 더 살펴보고 부족하면은 보충해서 이메일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는가 싶었는데 저에게 3장짜리 팜플렛을 줍니다. 그 팜플렛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아십니까? 첫 장에는 세월호 배에 있는 창문을 깨는 시간이 한 장 깨는데 40초면 되는데 40초면 되는데 한 명 선원들을 비롯한 누구도 선원들도 도망가기에 바빴지 창문 하나 깨지 않는다. 해경대가 와서도 창문 하나 깨는 해경 직원이 없었다. 집에 쓰는 망치 가지고 창문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초인데 40초. 그러면 4분이면 10장을 깰 수 있는데 10분도 한 40초도 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선원이고 선자이고 다 구속된 사람들은 저에게 부탁하는 게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극형에 처해달라고 검찰이나 이런 데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가 이 사람네들이 만약에 다시 3년 내지 5년 정도 형을 살고 나오면은 선박회사에 취업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 나오면은 또 많은 희생자가 생깁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마음을 열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도 마음을 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난번 6.4 선거를 치렀고 다행히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인천시장은 당선됐지만 이런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테레비를 통해서 침몰하는 과정에서 한 명도 들어가서 학생들을 건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지금 마음이 아프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극복해내야 됩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70% 지지받던 대통령의 지지가 40%로 떨어지니까 전부 대통령 뭐하고 지금 헐뜯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을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우정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다시 좀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냐. 이게 의리가 아니겠냐. 저도 정치적인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몸으로 다 해서 당선시켰는데 이런 정치적 의리 때문에도 제가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당대표를 만나서 국가 개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데 앞장서려고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계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부인이 아이고 나 떼거리도 없고 너무 당신하고 이제 못 살겠어. 그리고 가출한다면 그 가정이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재기하도록 용기를 주는 게 가족의 의무고 가족의 의리가 아닌가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야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전부 국민에게 갑니다. 지금 어려운데 우리 한번 우리 대통령에게 힘을 내게 한번 용기를 주자. 여러분 오늘 저를 만나는데 전 그렇게 해주실 용기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리 아닙니까? 그게 의리라고요. 헐뜯으면 헐뜯을수록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 헐뜯더라도 비판하더라도 그래 한 번 더 밀어주자. 그 양반도 세월호 사건 전까지 70%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총기 사건, 인사 이런 문제도 나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면 우리 국민에게 다 피해가 한번 저와 같은 심정으로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당대표로서 앞장으로 이 역할을 뜨는 심정으로 끌고 여러분들도 우리 당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도록 의리와 용기를 가지시고 박 대표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나라당도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친 정당은 부자들만 많은 정당, 부자들만 보호하는 정당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기획직계획은 웰빙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깨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국민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자든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그래 그 정당 괜찮아 라는 신뢰를 받아야 집권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각종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지 부자들만 감싸는 정당으로 그렇지 않은데도 알려져 버리는 바람에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 우리 박성준 대표 떨어졌잖아. 서민들이 사는 데에서도 안 줘요. 우리는 새누리당은 부자 정당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부자들만 감싸는 정당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대표 자신부터 서민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7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관도 해봤습니다. 원내 총무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저만큼 많은 살이 좋은 자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딱 한 평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뒤져보셔가지고 땅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다 뒤집으니까. 제가 어머니 제 얘기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 마지막 공천을 준 것은 우리 집에 두 번 왔다 가신 건데 우리 집에 안방에 장롱은 없고 텔레비는 뭘 쓰고 요즘은 텔레비 바꿨어요. 좀 국회의원 돼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국회의원 재산 신고할 때마다 서청원이가 공지거든. 지금도 아마 이번 10대도 끝으로 한 5번째쯤 될 거예요. 저 새끼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말하면 정치자원 갖고도 감옥도 갔는데 저 사는 게 저게 바로 저 양반 그래도 선별하게 산다. 다른 판단되면 저를 공천 주고 시선 국회로 제기시켰지. 돈이나 많고
고급 호화 빌라 20억 30억짜리 집에서 살고 그렇다면 저 공천 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 양반이 어떤 분인데 저와 같은 사람이 이 부자 정당에 임의를 쓰실 수 있고 서민들 위한 정책,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필 때 국민의 가슴에 힘을 받고 대한민국의 웬만큼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의 재산 다 압니다. 돈 벌려면 사업해야죠. 왜 정치합니까? 물론 정치하면 들어오면 그것은 정치 행위하는 데 써야지 부동산 쪽이 하고 그것은 용납하기 그런 인생 철학을 살아야 좋습니다. 제 조상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꽤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저희 직계 조상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서민정당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지만 하지 않는 제가 대표가 되면은 서민 경제와 일자리 젊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 대표인 제가 위원장을 해서 직접 진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제가 참 드린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정치에 살았고 정치로 인생을 보냈는데 마지막 거름이 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사실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문창극 총리 내정자를 제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과거 조선시대도 재산, 지금 국무총리죠.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상소 올려서 그 양반 문제에 있다고 그러면 바꿨습니다. 정치는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겁니다. 정치는 국민 여론과 정서와 감정을 먼저 보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문창극 후보가 국민의 70%가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라도 국회에 맡으면 서청원이가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국민은 여론을 전달해서 본인 스스로 탈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당청의 수평적인 관계고 이게 대통령과 제가 사심이 없고 신뢰하기 때문에 제 말씀에 많은 부분 이해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여당과 청와대 관계가 그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서청원 대표는 사심 없고 국민의 여론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분으로 평가할 것이고 서로 협력해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분에 개조해 나가는데 저는 대통령과 시민들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뢰해 주시고 잘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